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카메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카메라는 니콘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가장 센서가 작은 카메라죠. 이 Z5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Z50은 그냥 어떻게 보면 보급기예요. 보급 카메라라서 이 더블 렌즈 킷이라고 이제 이 표준 줌 렌즈와 이제 망원 렌즈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인데, 저는 더블 렌즈 킷을 구매를 했고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두 달 안 됐나? 하여튼 그 정도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두 달 정도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평소 활동하는 이제 상업적인 사진 활동과 제 개인적인 사진들 이런 촬영을 다 해봤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장단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먼저 이 제품의 단점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단점, 고감도 노이즈가 좀 안 좋다입니다. 고감도 노이즈는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좋습니다. 이게 크롭 센서이기도 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이라 이런 게 그렇게 월등히 상급 기종만큼 좋지는 않아서 조금 고감도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한 6400 정도까지는 쓸만하고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거의 뭐 그냥 개인 소장용 이미지로만 쓸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액정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이제 팔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팔을 쭉 뻗어도 이게 약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셀카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들 찍으시는데 여기에 이제 이 4분의 1씩 나사가 있는데 여기에 뭐 그런 그립이라든가 뭐 셀카봉 어떤 형태든 뭐든 연결해서 쓸 때 이 액정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이게 더 이상 열리지가 않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못 느껴봤습니다. 이게 화각이 나름 꽤 괜찮아서 혼자 들고 찍어도 그렇게 뭐 너무 얼굴이 가까이 찍힌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즈모 포켓, 지금 이게 오즈모 포켓을 찍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막 타이트하게 찍히지는 않습니다. 뭐 나름 꽤 여유 있는 화각이어서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촬영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제가 생각한 단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미러리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뷰파인더도 전자식이고 여기도 전자식인데 광학식보다는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많겠죠.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많이 보고 찍게 되니까. 물론 저부터도 이걸로 촬영을 할 때는 뷰파인더를 보는 촬영보다는 이 화면을 보고 찍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도 조금 많고 해서 얘가 배터리가 요 크기를 써요. 이 명칭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EN2125라는 이 배터리를 쓰는데 뭐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닌데 뭐 그렇게 또 큰 용량이 아니어서 하루종일 찍으면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얘보다 이제 윗급들은 기존의 EN2115B라든가 이런 배터리를 공용으로 같이 다 쓰니까 좀 여유 있는 촬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생각만큼 오래 여유 있게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니콘만 써왔기 때문에 이 바디 자체가 이렇게 손에 낯설진 않아요. 딱 손에 붙는 느낌이에요. 다이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 뒤에 하나, 총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셔터 스피드, 하나는 조리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원래 제가 쓰던 방식대로 빨리빨리 모든 상황에 맞춰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니콘 DSLR 쓰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카메라 여기나 여기 어딘가쯤에는 그런 뭐 특히 옆쪽에 바디 옆에도 있겠지만 이제 AF 관련된 연사와 이제 AFC, 뭐 AFS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작다 보니까 이쪽에는 그런 버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렌즈 빼는 버튼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펑션 1, 2 버튼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 기능들을 할당했습니다. 펑션 1은 이제 그 연사 그 속도, 연사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넣었고, 펑션 2에는 오토포커스 메뉴, 뭐 AFC, AFS, ASF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여기다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은 채로 이렇게 누르면서 바로바로 돌려서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 나름 또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기능인데 바디에서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라면은 따로 이렇게 메뉴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네 메뉴가 있습니다. 네 메뉴. 여기 따로 보여드릴게요. 내 메뉴에다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따로 집어넣어 놨어요.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메뉴를 찾아서 뒤져서 쓰려면 사실 힘드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빼놨습니다. 근데 뭐 어지간한 거는 다 여기 카메라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 이 I 버튼을 눌러서, 이 I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대부분의 메뉴는 설정이 가능하니까 또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디자인은 굉장히 니콘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간단하게 생겼죠? 검은색에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렌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물론 이 상태로 촬영하는 건 아니고,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정통을 돌려서 빼면 이제 온 모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라, 평소에 찍지 않을 때는 이렇게 렌즈를 수납을 해서 들고 다니니까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가 돼서 뭐 가방 안이라든가 여기저기 넣어서 찍기 편하더라고요. 뭐 기존에 DSLR 제가 쓰는 D850이나 810, 800 뭐 이런 것들, 뭐 DSLR 큰 프레스 바디들은 아무래도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불편했습니다. 좀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는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좀 크기도 크고, 걔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어떤 가방이 하나 필요하고, 뭐 몸에 또 근데 여행 다니면 들고 다니기에 또 막 크기가 크고 그러니까 무거워서 조금 여행 다니면서 촬영할 땐 피곤한 게 있었는데, 얘는 사실 이제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어디에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뭐 메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더 자주 찍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입문용 보급기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오토부터 시작해서 장면 모드, 그 다음에 이펙트 모드, 다양하게 있는데 저도 종종 활용했습니다. 이 기능들을 종종 활용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고 편했고, 또 쉽고 빠르게 굳이 후보정하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노을 모드 이런 경우는 보통 저라면은 그냥 노을 때 촬영을 하고서 이제 컴퓨터로 불러온 다음에 ACR이나 라이트룸에서 제가 원하는 색온도를 바꾸고 뭔가 조절을 했을 텐데, 노을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니까 그냥 거의 바로 제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이 되고 촬영이 되고, 그리고 집에 와서 ACR 불러와서는 최선의 작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위급 상위 기종들에는 그런 장면 모드라든가 이런 좀 초보자용 기능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는 연사인데, 연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제가 이제 연사 모드를 한번, 지금 AFC의 릴리즈 모드를 이제 이 고속 연속 연장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드로 해서 한번 연사 눌러볼게요. 일단은 로우 파일로 그냥 셔터 속도가 들리실까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정도 연사 속도인데 바로 리뷰도 가능할 정도로 버퍼링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버퍼링도 생각보다 빠르고, 이게 JPG로 하면은 또 더 빨라지죠. 이제 JPG로 해서 한번 더 연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연사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이게 AF 릴리즈 모드 이제 고속 연장 연속인데, 이제 고속 연속으로 해서 한번 JPG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아무래도 고속 연사 연장이 조금 더 빠르고 소리가 좀 뭔가 좀 세 보이는 느낌이 나죠. 얼핏 뭐 거의 프레스바디급의 그런 연사 속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이제 이 연사를 이용해서 주행하는 차를 찍어봤더니 뭐 그렇게 뭐 AF가 정교하지는 않아요. 조금 제가 릴리즈 모드 설정을 초점에 맞춰놔도 이게 약간 좀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바디 등급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위급 바디들처럼 굉장한 그런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나름 쓸만한 정도, 쓸만한 정도의 바디 그다 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정도입니다. 뭔가 그 급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나름 괜찮은 정도. 그래도 확실히 느린 것보다는 빠르니까 일단 한번 뭐 에라 모르겠다 찍어보자, 뭐 이런 정도. 특히 이제 아이들 찍어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은 뭐 워낙에 빨리 뛰고 뭐 방향 전환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연사 놓고 찍으면 생각보다 건지는 게 몇 컷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가 이제 여기 전자식 빅바 있는데 이게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화소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니라 저도 역시 이걸로 보면서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너무 이제 햇빛이 강해서 이 액정으로 뭔가 식별이 안 될 때, 그럴 때 그냥 잠깐 이걸로 보는 정도지, 얘를 보면서 찍으면 조금 더 답답하더라고요. 일단은 광학식이 아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좀 DSLR만 쓰던 저한테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고, 거의 이제 이 액정으로만 촬영하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장점이 많죠.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편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액정이 틸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하이 앵글로도 찍을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제 거 뭐 DSLR로 하이 앵글 찍으려면은 뭐 카메라를 위에 놓고 사다리 올라가서 뷰파인더 보고 이렇게 막 그거 찍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찍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당연히 렌즈 교환시키다 보니까 렌즈를 여러 가지 교체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 Z50은 이제 크롭 바디인데, 이 크롭 바디용 렌즈군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까지 봤을 때는 이 1650 이거랑 이제 망원 렌즈 이거랑 50-200인가 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 일단 근데 두 개만 있어도 불편한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단렌즈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F2Z 어댑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내가 쓰던 니콘 단렌즈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물론 화각이 조금 더 이제 곱하기 1.5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얘를 보시면 열면은 이렇게 센서가 있죠. 크롭 센서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대신 이 마운트는 진짜 기존의 Z 바디들과 동일한 마운트 쓰니까 엄청 큰 이 구경의 마운트죠. 기존에 그 다른 Z 마운트 렌즈 7이나 6용 렌즈도 여기다 그냥 낄 수는 있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화각이 바뀐다는 점,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셀피 모드로 해서 영상을 찍을 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셀피 모드로 촬영하면 인물 모드로 얘가 바뀌지 않나 싶은데, 한번 보시면 이걸로 찍어 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걸로 인물 모드 같은데 이걸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각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가 않아요. 화각도 굉장히 잘 보이고 나쁘지 않은 화각이고, 그리고 자동으로 얼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따로 AF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기존의 니콘 동영상이 되는 바디들은 AF가 너무 안 좋아서 얼굴 인식 자체도 없었고, 거의 뭐 영상 기능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이 되고 화각도 괜찮아서 이 정도 팔 벌리는 각도면은 충분히 나도 찍고 내 주변의 것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화각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진, 영상 둘 다 만족을 하는,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일상의 기록을 할 수 있는 용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한다거나 하실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일상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충분히 좋은 사진과 영상 둘 다를 만족하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그동안 찍었던 샘플 사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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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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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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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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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여기다 마이크를 연결하는데 지금 마이크 털이 보이네요. 여기 이 카메라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이제 처음 사는 분들, 이런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들을 처음 사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니콘 카메라였다면 제가 추천을 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진짜 많이 좋아졌고 작습니다.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정말 편리하니까 짐짝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처럼 간단하게 사진 촬영이라든가 영상,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바디예요. 영상도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렌즈고, 바디에도 전자식 손떨림 방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자식 손떨림 방지는 사진 촬영에서는 안 되고 영상에서만 설정이 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키게 되면 화각이 조금 더 좁아져요. 아무래도 이제 뭐 크롭을 시켜가지고 손떨림을 좀 덜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키면은 일단은 거의 손떨림이 없는 그런 퀄리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지만, 약간 이게 카메라를 좌우로 흔들게 되면은 그 젤로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그런 게 좀 생기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어쨌든 그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 받고 찍는 사진을 할 때도 이게 사실 뿔리는 게 없었어요. 굉장히 좋았고, 뭐 더 사용하기 편했고, 더 부담 없었고, 가방에 쏙 들어가니까 갖고 다니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이전에도 보여드렸고 이 이후에도 보여드릴 건데, 이걸로 찍었던 차 사진 몇 개 보시면 느끼실 텐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감도는 포기하셔야 돼요. 막 너무 높은 감도를 올리고 촬영하면 좀 이미지가 진짜 이상해지니까 조리기를 많이 못 열잖아요, 이런 기본 번들 렌즈들은. 그래서 그 부분만, 고감도가 좀 안 좋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후회 없는 바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브이로그 찍을 때 좋은 게 마이크 단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외부 마이크를 낀 채로 바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다닐 때는 거의 이것만 들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좀 더 잘 활용을 해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적으로도 많이 써먹으려고 배터리를 좀 몇 분으로 더 샀어요. 이거 하나로는 아무래도 좀 오래 못 찍을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몇 개 더 샀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항공기 모드에 놓고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다 끄니까 하나로도 어지간하면은 다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배터리 여러 개 갖고 다녀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여행 갈 때는 좀 필요하겠죠. 일단 저도 이걸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찍어봤고, 또 그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래서 누가 카메라를 사겠다 하면은 일단 이거를 추천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Z6, Z7, Z50 이런 게 니콘의 새로운 바디인데, 이 제품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들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약간 아직 인지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Z6, Z7도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또 카메라 사면은 아마 Z7을 살 것 같습니다. 뭐 그거야말로 이제 진짜 제가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 뭐 일석이조의 그런 굉장히 괴물 같은 바디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사면서 850을 샀기 때문에 7은 아마 당장은 못 살 것 같고, 나중에 뭐 좋은 기회가 온다면 그때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 끝나고 제가 찍었던 사진들 몇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